네, 정부가 어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네, 큰 틀에서 보니까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여기서 이 네. 공급의 기준이 착공입니까? 완공입니까? 착공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착공으로. 네. 그러면 그 135만 호가 그러면 모두 완공돼서 입주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통상 그 착공 이후 네. 3 내지 6개월 후에 이제 분양이 되고, 예. 분양된 이후에 이제 뭐 공사가 진행돼서 아파트 규모나 단지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뭐 좀 빨리 되면은 3년에서 좀 길게 되면 4년, 5년 뭐 예.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135만 호가 모두 입주하는 걸 기준으로 한 10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 기준으로 한다면 모두 네, 다 그렇죠. 입주하는 기준으로 하면야 너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사실 뭐 순차적으로 되긴 하겠지만. 순차적으로 다 이제 입주도 가능하고, 뭐 또 단지별로 좀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착공 기준으로 하면은 통상적으로 한 3, 4년 후 뭐 네. 이렇게 입주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35만 호 가운데 공공이 그 책임지는 물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 대책의 뭐 가장 핵심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이 네. LH와 같은 공공 부문의 역할을 좀 강화해서 예. 그 속도도 당기고 안정적으로 좀 공급하자라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네네네. 뭐 일단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잠깐 설명드리면, 네네네. 통상적으로 LH가 수도권의 공공 택지를 후보지를 발표하고 거기에 이제 택지를 조성해서 일부는 일반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 건설사가 그 택지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 최근까지 또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그 택지를 분양받고 난 이후에 뭐 착공이나 이런 사업 절차를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경기 변화에 민감하지 않도록 LH가 특히 요 공공택지는 LH가 수용을 통해서 저렴하게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저렴하게 매입한 토지는 공공이 좀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네. 그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고요. 그래서 당장은 30년까지 민간의 매각 예정이었던 물량 5만 3천 호는 LH가 바로 직접 시행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5만 3천 호? 예. 그럼 나머지 그 135만 호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게 135만 호가 크게 좀 분류를 하게 되면은, 네. 그 LH가 지금 수도권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 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공공 택지에서 2030년까지 나오는 물량, 통상적으로 나오는 절차에 따라서 나오는 물량이 한 25만 호 정도가 되고요. 네. 이번에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서 가져오는 5만 3천 호하고 뭐 토지 효율화를 통해서 가져오는 물량하고 다 합하면은 37만 호 가까이가 일단 공공 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도심지 내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노후 공공 성사나 예. 도심 유유부지라든가 학교 용지나 뭐 노후 공공임대, 이런 물량들, 이런 물량들도 있고, 그리고 공공 그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물량, 이런 물량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네. 공공이 딱 얼마다, 민간이 딱 얼마다, 이렇게 딱 그 숫자로 나누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조금 전에 5만 3천 호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로 한정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이 5만 3천 호는 예. LH가 택지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도 그러니까 직접 담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5만 3천 호를 예전 방식으로 하면은 민간에 팔아서 민간이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한 방식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 5만 3천 호를 LH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시행사. 그러면 예, 그럼 이제 시행을 하는 물량 중에 일부는 LH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한데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LH 요 53,000호에 대해서는 LH가 전체 시행을 하고 예. 전체적으로는 민간하고 공동 그 민간 참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도 LH가 한 20% 정도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 방식의 특징은 민간이 설계하고 시공을 담당하고 뭐 브랜드도 민간 브랜드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으로 나가든 뭐 과대한 그 개발 이익들은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러면 그 LH가 직접 담당을 하더라도 53,000호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의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도급형 민간 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방식 속에서도 그것을 이제 분양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임대로 갈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결정들은 사실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정리한 상태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뭐 전반적인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공공 분양도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을 민간 건설사가 그 시공을 받는다면 그게 임대주택은 아니라 분양주택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네. 어쨌든 뭐 분양 형태로 가져갈 수도 있고 임대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임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향후에 그 공공 임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LH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비율이나 뭐 또 이 향후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은 뭐 또 LH의 무효권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뭐 시장 수요까지 고려해서 LH 개혁위원회가 지금 출범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이제 이게 수도권 얘기잖아요. 근데 수도권에 이렇게 땅이 있습니까? 근데 수도권의 땅이 지금 공공택지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3기 신도시만 해도 약 32만 호 정도가 지금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땅은 네네. 그러면 그 범위를 좁힐게요. 서울에는 땅이 좀 있습니까? 서울은 아무래도 뭐 경기도 지역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 중에 보시면은 네. 그 유유부지 네 군데 4,000호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뭐 소초에도 있고 성대 야구장이 있고 뭐 가양동에 무슨 저기 별관 있고 예, 그런 유유부지들이 뭐 한 4,000호 정도 물량이 있고요. 네. 나머지 저희들이 좀 주안점으로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노후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는 예전에 이제 뭐 역세권 주변에서도 많이 좀 지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를 전면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수서나 가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호 이상 되는 대규모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좋은 입지에 새로 재건축하게 되면 상당 부분 공급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이거는 27년 정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걸로 그러면 노후 공공 임대주택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입주민들은 아무래도 주택 약자인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그 이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네, 그렇죠. 현재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그 단지 규모에 따라서 좀 작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주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임대주택 공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인근의 임대주택들을 통해서 그 이주단지 형태로 이주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꺼번에 다 이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순차적으로 좀 나누어서 그러면 아무튼 이주 계획은 이제 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미래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뭐 임대주택 공가나 LH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그 임대주택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뭐 그 순차적으로
특히나 추진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지금 이제 문제는 LH의 어떤 그 재정 구조인데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네. 어제 김윤덕 장관이 이제 MBC 뉴스데스크하고 인터뷰를 했던데 여기서 보니까 장관이 필요하면 그 재정 투입도 언급을 하던데 혹시 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 지금 LH 직접 시행하게 되면은 뭐 그 피상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그럼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그 제기되는데요. 네. 실제 LH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그 LH가 과거부터 이제 택지를 매각해 왔지 않습니까? 네, 네. 통상 택지를 매각하면은 그 중도 분할 방식으로 해서 한 3 내지 4년 정도의 매각 대금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매각한 택지의 대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고 그걸 통해서 일단 그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부터 중단하게 되면은 한 3년 후쯤에는 예. 사실 그런 그 대금 그 유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면은 공사체 발행도 해야 될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향후 전환되는 요 물량에 대해서 분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임대를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요 뭐 공사체 발행 비용 그 규모라든가 향후 필요하면 또 재원 조달 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저 또 하나 관심사는 상기 신도시 그 추진 계획을 좀 더 당긴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대부분이 어떤 민간 건설사 요쪽하고 좀 얘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3기 신도시는 그 당긴다고 하는 개념은 지금 저희들이 통상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보상도 하고 나중에 철거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네. 저희들이 당긴다고 하는 게면 초기에 지구 지정, 지구 계획, 보상 이후 단계 이 단계 절차들을 최대한 2년까지 당길 수 있도록 절차도 통합하고 네. 여러 가지 뭐 협의 보상금도 만들고 해서 그 기간을 당기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공공에서 이렇게 일정을 당기는 거는 그 필수고 좋은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맞춰서 그러면 이제 또 공사가 착공이 또 그만큼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아, 그거는 그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 건설사가 착공을 한다는 거는 그 부지가 완전히 다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착공이 그 매각 이후에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앞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일단 그런 보상까지 다 끝나야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좀 단순하게 해서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입주가 좀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기 신도시 입주 완료 시점은 뭐 저희들이 3기 신도시가 8곳인데 네. 2019년도에 발표됐던 5군데는 뭐 202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거고요. 2029년. 예. 네, 그 나머지 후반부 2021년도에 발표됐던 광명, 진영 등 3군데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상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상이 착수되고 뭐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 나머지 3군데는 좀 입주 시기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망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2029년부터 된다면 그때까지 좀 완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최대한 저희들은 교통망에 대해서는 발표 시점부터 이제 입주하고 맞춰서 최대한 교통 시설을 완료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GTX나 이런 큰 사업들인데요. 큰 사업들도 가능하면 뭐 GTX-A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 개통 예정으로 있고요. 창릉 지구에 GTX-B도 남양주 왕숙에 이제 31년 개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뭐 도로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최대한 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주택 공급 대책은 이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공공이 갖고 있는 어떤 땅에서 어떤 그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공 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한다 이런 방안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거 말고 민간 어떤 재건축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할 계획도 갖고 계신 겁니까? 민간 재건축도 이번에 저희들 중요한 대책으로 발표했고요. 네네.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간을 재건축 정비 사업이 보통 15년 이상 장기간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이거를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절차 간소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간단한 그렇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예, 예. 어쨌든 뭐 동의를 확보하고 뭐 의견 청취하고 뭐 총회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최대한 한꺼번에 간소화해서 절차를 당기고 그리고 뭐 갈등 요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공사비 분쟁이라든가 예. 조합 내부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은 이번에 저희 대책을 통해서 한 최대 3년 이상 단축될 걸로 생각되고 그리고 특히 뭐 공사비 문제 애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금융 지원도 좀 이번 대책이 확대하고 뭐 건축 밀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뭐 규제 합리화 이런 내용들도 담아서 최대한 정비 사업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배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요거는 저희는 이제 627 대책 발표 나오기 전에 그 시장이 굉장히 좀 급등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 조기에 대응을 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세도 좀 둔화되고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단계인데 향후에 뭐 이런 급등 시장이 다시 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 빨리 네.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거다고 보고 뭐 국토부 장관도 지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빨리 신속히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속 대응을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서울시장과의 협의 과정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이거는 이제 뭐 서울시장은 당연히 이제 기존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네. 향후에 지정할 때는 당연히 뭐 서울시하고 충분히 이제 사전 협의도 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네. 뭐 지정하거나 뭐 해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두 쪽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이런 뭐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그럼 뭐야 하여간 이제 그 서울시장을 속칭 패스하고 장관이 그냥 전격적으로 지정하고 이러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충분한 협의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급등 조짐을 보면 바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이제 판단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뭐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될 텐데요. 네. 어쨌든 투기도 많이 발생하고 시장 상황도 굉장히 급등하고 뭐 정부 차원에서 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은 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의 조사 수사 관련 신설 조직을 설치해서 부동산 범죄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범죄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부동산 범죄라는 게 최근에 뭐 워낙 부동산 범죄 고도화 진흥화되기 때문에 뭐 가격 띄우기를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전세 사기라든가 기획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계기관 협동으로 조직을 신설해서 좀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가격 띄우기도 지금 그러면 조사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었습니다.